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첫 거래일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코스닥은 지금 고점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3,200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소량이나마 지금 코스피에서 오후장 들어가면서 매수를 해주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코스닥에서도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조금씩 매수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어제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우리 시장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다, 아니다를 판단하기에는 좀 섣부르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을 9월 달에는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잘 대응을 해봐야겠죠.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에게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접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접수해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 지금 이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역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남겨주시고요. 또 오늘 시장과 관련돼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도 이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방송 끝날 때쯤에 또 시장과 관련돼서 조금 더 도움 말씀 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한 점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무료 강연회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9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 더하기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 구독하셔서 이 시간 맞춰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위원님하고 정말 매주 이렇게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시장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위원님이 노란톡방에서 시장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라는 예상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또 지금 시장 반등 나올 상황도 미리 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조금 더 시장 대응, 종목 대응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답장으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아니면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니까요. 들어오셔서 오늘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종목별 대응, 시장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도움 말씀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 종목 상담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주시면 되겠죠.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좀 더 궁금한 점 자세하게 물어보시면서 통화하실 수 있으니까 전화 많이 주시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기억하고 계시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또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시작을 해봐야겠죠. 오늘 종목 첫 번째 상담은 엑세스 바이오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7,300원이고 비중이 10%인데요. 자, 매수가가 17,300원. 그러면은 지금 오늘 매수하셨거나 최근 2주 사이에 또 매수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고점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더 가져가 봐도 될지 반등 노리고 저점에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매수 굉장히 잘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면 진단키트 관련주들 2분기 사실 실적이 조금 실망스럽게 나온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엑세스바이오 같이 이렇게 이제 갭 하락에 나왔던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었어요. 1분기 실적만 해도 정말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1,8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이렇게 보여줬던 기업인데 2분기 실적에서 한 450억 정도를 갖다가 매출 차권으로 잡으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한 7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었나 아마 그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2분기에 그래도 델타 변이가 확산세가 조금 이어지고 진단키트들 수요가 좀 많아진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실적이 이제 반영되기에는 조금 델타 변이가 늦게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요건들을 생각한다면 뭐 3분기에는 좀 괜찮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시젠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진단 키트들을 보면 바닥 구간에서 추세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지금 접근을 하셨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저항권이 있는 반등 구간까지는 뭐 짧게 노려볼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지금 18,100원 정도, 그러니까 18,000원대 저항이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뭐 그 정도 위치를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뭐 19,000원에서 뭐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를 잡아드린다면 16,900원 손절 잡으시고 상방으로는 18,000원부터 2만 원까지 분할 매수 요 사이에서 하신다 생각하시면서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18,100원짜리에 이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요 구간 18,000원부터 일단 돌파를 해줘야지 2만 원까지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올라갈 때마다 지금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매물대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만 잘 지키신다면 제 생각에 뭐 끌고 올라가는 부분들은 뭐 주가가 올라와 준다 하면 크게 뭐 신경 쓰실 필요 없이 가져가 보셔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가지고 한번 잘 수익을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엑세스 바이오 변동이 워낙 커서 좀 고점에서 매수하셨으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가격도 괜찮다고 합니다. 추가 매수 전략도 알려드리고 손절가, 그다음에 목표가 잡아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면서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양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5,800원이고 비중이 15%입니다. 이 종목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때 뭐 쿠팡, 마켓컬리 관련해서 급등이 나왔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최근 몇 개월 동안은 좀 상승세 이어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지금 저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양이 아마 핫도그 만드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식품 관련주들의 주가가 조금 부진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보면 18년도, 19년도, 2020년도에서 매출이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적인 부분이 사실은 좀 이렇게 같이 증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 크게 증가하지 못한다라는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보시면 이제 자본이라든지 부채 비율이 자본 대비해서 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안 좋은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 현금성 자산 역시 조금 안 좋은 부분이네요. 그러나 지금 보면 뭐 현금 흐름 양호하게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뭐 재무적인 요건으로 봤을 때 뭐 A 플러스를 주기는 조금 어려운 기업이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뭐 A 마이너스나 B 정도, B 플러스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그런 소형주고 상장한 지 뭐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장 이후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상승폭의 저점부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부터 해서 고점까지 이런 올라온 시점에 하단 자리 중심 가격대 부근을 살짝 이탈한 모습이거든요. 요 구간을 지지를 잘 해준다고 하면 그러니까 한 4,8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요 가격대를 지지를 잘 해준다면 반등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은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기후변화로 인해서 식료품 가격이 이제 곡물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식료품 가격도 상승을 하는 그런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한번 이 식료품 가격을 상승을 시키면요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뭐 경기 사이클 바뀌고 뭐 인플레이션이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멈추고 나면 유동성이 이제 회수되는 시점이 오게 되면요. 그러니까 뭐 한 2년이나 3년 정도 되겠죠. 그 이후에는 곡물 가격 안정을 찾고 뭐 그렇게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 스프레드 마진이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라서 식품 관련주들은 좀 괜찮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뭐 우양도 그런 부분에서는 뭐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일단 요번에 내려온 구간에서 지금 보면 이제 저항 자리로 생각되는 자리가 5,5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요 종목 손절가는 4,800원 잡으시고요. 4,800원 이탈한다면 손절한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고 만약에 5,500원 정도까지 올라온다면 그때 가서 한 번 더 문의를 주신다면 그때 상황에 맞는 시장 상황과 흐름 판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양은 손절가를 4,8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5,500원 정도 오면 다시 한번 전화 달라고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 주실 때 전화번호 안내해드리면요.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전화 주시면 궁금한 점 자세하게 또 문의할 수 있으니까 전화 많이 주시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인 거 알고 계시죠? 종목면 매수가 비중 빼먹지 마시고 다 지켜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연결해 볼게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M게임이고요. 네. 11,700원에 20%입니다. M게임이고 11,700원에 20% 비중입니다. 오늘 M게임이 열혈 강호가 중국 매출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면서 지금 거의 26%, 27% 상승하고 있는데 매수가가 좀 높으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좀 남았어요. 지금 오늘 좀 손절할까 고민 중이신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어떤 전략이 좋을지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N게임 일단 반등 축하드립니다. 아, 예. 네, 지금 시장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 이 시장이 그래도 안 좋은 상황에서 네. 종목들 빠졌다가 안 올라오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잘 올라왔어요. 그죠? 네. 선생님, 혹시 저기, 12시에서 1시에 제가 유튜브에서 주식 브런치라고 서울경제TV 채널도 하고, 뭐 개인 채널도 하고 있는데 그거 보시나요? 예, 오늘 조금 늦게 들어갔더니 또 빨리 끝났더라고요. 네, 오늘 방송 오느라고 조금 빨리 끝냈습니다. 네. 네, 거기서 제가 M게임에 대해서 며칠 전에 이야기 드렸었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아니요, 그건 못 들었어요. N게임을 아. 하필 못 들었네요. 아, 그래요? 네. 자,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보면 M게임 같은 경우 메타버스 관련주로 지금 편입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이제 주가가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열혈 강호라는 부분이 중국에서 굉장히 좀 인기를 끄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제 생각에 이번에 시장 돌아오면 얘도 분명히 돌아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고점권에서 보면 거래량이 나온 게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M게임은 고가권에서 뭔가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완전히 정리를 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테마도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요. 네. 그렇다면 뭐 이런 게임주들 중에서 지금 오늘 뉴스 나온 것처럼 이슈가 있고 그런 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엔 잘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8월에 장이 네. 좀 안 좋으면서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반등 나와야 되는 구간에서 지금 반등이 굉장히 잘 나와줬거든요. 네. 그리고 현재 기술적으로 뭐 고점 대비해서 요번에 이제 반등 나왔던 구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한 중심 가격까지는 이렇게 지금 반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더 못 올라가고 밀릴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마 요 고가권까지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 부근 있죠. 11,500원에서 12,000원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이게 얼마나 빠르게 올라오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지금 오늘 가파르게 시세가 나왔는데 보면 뭐 여기서 조정을 한 차례 줬다가 뭐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건 어떻게 될지는 내일 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시세가 나온 부분, 요런 저항 자리들을 돌파 10,000원이라는 이 가격 저항을 단번에 돌파했다는 거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종목은 선생님 매수가까지는 한번 그냥 버텨보세요. 아, 그래요.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매수가쯤 왔을 때 네. 점심시간 때 그 하는 주식 브런치 들어오셔갖고 네네. 또 문의 주시면 네. 제가 이야기 또 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주식 브런치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장중에 우리 또 이주연 전문위원님이 주식 브런치 먹는 시간에 또 주식과 관련돼서 시장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브런치 시간에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좀 배워보고 싶다, 또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오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수익 좀 많이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전화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 롯데렌탈 궁금하고요. 네, 롯데레탈이고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는 59,000원에 네. 비중은 3%입니다. 59,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입니다. 자, 비중이 일단 적으셔서 굉장히 다행이고 59,000원 그러면은 상장하고 첫날 들어가신 걸까요? 이걸 공모주로 받은 뒤에 그 뒤에 팔지를 않았습니다. 추가 네. 매수도 없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거 공모가 얼마로 들어가신 거예요? 공모가가 59,000원입니다. 59,000원요? 네. 이게 조금 수익이 그래도 올라왔었네요. 그죠? 그때 이제 딥노이드라고 같이 하는 게 있어서 그걸 팔고 보니까 이제 빠졌더라고요. 그렇구나. 비중이 근데 3%시면 선생님 이거 추가 매수도 네. 좀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저는 공모주 수익률만 따지고 있어서 추가 매수는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추가 매수는 생각 안 하시고 네. 보자 한 500억. 이게 지금 2분기 실적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올해 일단 뭐 컨센 예상치는 한 2천억 정도 나오니까 네. 지금 이런 부분 생각했을 때 시가총액 1조 8천억이거든요. 지금 가격이면 충분히 뭐 적정 주가 수준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앞에 전저점 부분 있잖아요. 한 49,000원짜리, 48,700원 이렇게 지금 잡아놨는데 이 자리만 이탈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내려오던 이 내리막길을 멈추고 상방으로 좀 돌릴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한 며칠째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요 47,800원을 선생님 손절하실 생각도 없으시잖아요. 어차피 그죠? 네.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손절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비중 3% 정도시니까 그냥 좀 기다려 보셨다가 요 단기적으로는 요 추세 저항만 돌파를 해준다면 상방으로 좀 방향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5만 원? 제가 봤을 때 요 5만 원짜리 이탈 며칠 안으로 안 하면 바로 위로 좀 올리는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네. 되면 뭐 일단 차근차근 올라올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 그런데 이게 선생님이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 혹시 그 전기차 관련해서 네. 그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뭔가 협약을 하던가 그런 게 모멘텀이 좀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그게 만약에 이제 전기차 쪽으로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이 좀 이슈화가 된다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괜찮은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까지 한 20% 정도 올라가면 선생님 매수가잖아요. 그죠? 네. 그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만약에 좀 제대로 붙어준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 같은데 일단 상장 첫날에 그 시가 있잖아요. 55,000원. 네. 요 가격이 좀 굉장히 좀 강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정도만 참고해 두시고 한 그 정도 올라왔을 때 뭐 선생님이
계속 가져갈지 아니면 뭐 약손절할지 그렇게 좀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성투자하세요. 네, 지금 좀 많이 아쉬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손절 대응은 아닐 것 같고요. 그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가지고 계신 가격대가 매물대가 있다고 하니까 보유해 가시면서 유의하시면서 좀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상담 또 연결돼 있다고 해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본느요. 본느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3,510원에 10%요. 3,510원에 10%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체인데 이 종목 언제 매수하신 걸까요? 산 지가 좀 됐는데 오래됐어요. 아, 오래되셨고 그럼 수익도 보셨었나요? 아니요, 그거 제가 6월 2일 날 사가지고 네. 계속 이렇게 3,900원에 사갖고 계속 추가 매수 해갖고 이래 됐거든요. 네네네. 조금씩 물타기를 하셨고요.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느 이제 뭐 선생님 매수하신 아이디어 자체가 코로나19 끝나고 나면 좀 괜찮아지겠다 해서 사신 건가요? 네.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로 한동안 좀 괜찮게 올라가긴 했어요. 그죠? 네. 지금 그게 이제 델타 변이가 딱 나오는 시점부터 무너졌거든요. 네. 이게 제가 봤을 때 델타 변이가 뭐 사라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잘 모르겠어요. 아마 델타 변이가 사라지진 않을 것 같고요. 뭐 새로운 변종이 나오든지 네. 아니면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이제 뭐 경제 활동이 완전히 재개가 안 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다른 네. 나라들도 이제 백신 접종을 마치면서 요게 이제 좀 중증 환자로 가는 부분들이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언론 기사들 잘 보시면 뭐 예. 위드 코로나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코로나랑 함께 뭐 독감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마스크를 언제 벗을지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화장품이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사회 활동이 이제 좀 정상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화장품 네. 관련주들도 좀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네. 보면 이제 예전에 이제 작년 한 6개월, 7개월 전에 보면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에서 유통 관련주들,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이제 뭐 이마트 뭐 이런 관련주들하고 그 다음에 호텔, 그 다음에 이제 여행, 항공, 화장품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네. 그 중에서 지금 보면 항공이라든지 여행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반등하는 흐름들이 좀 나와줬어요. 네. 그런데 이제 화장품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약하게 반등이 나오는 것 같고 이러한 기조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순환매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화장품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본느가 기업 실적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요. 뭔가 막 대단하게 지금 좋아질까라는 좀 그런 의문은 있어요, 분명히. 네. 그래서 요거는 그런 모멘텀적인 측면으로 주가가 올라왔을 때는 정리를 하고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정리할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선생님 매수가 오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3,500원 올 수 있을까요? 네, 한 3,400원에서 500원 뭐 저항인 것 같은데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들이 움직여준다고 하면 제 생각에 본느도 그렇게 한번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네.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잘 대응해 보세요. 지금 또 혹시 추가 매수 할까 싶어서 전화드렸는데 그건 아니네요.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리는 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해도 괜찮을 수 있는데 네. 뭔가 이 좀 지금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장에서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예. 지금 여기에다가 추가 매수를 해서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 맞는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지금 그럼 50%만 손절하면 어떨까요? 지금요? 기다리면 네. 올라올 건데.
지금 다른 종목 좋은 게 더 빨리 갈 게 많다고 그러셔가지고 네. 반만 팔아서 다른 종목으로 바꿀까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근데 선생님 아까 추가 매수도 고려하셨잖아요. 제가 모르는 상황이라서. 예? 아까는 제가 여기에 대한 지식을 많이 없어가지고요. 네네. 선생님 말씀 듣고 추가 매수 하지 말라 하셔가지고 네. 그럼 반만 팔아서 다른 걸 사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봤어요. 일단 3,200원 정도 오면 네. 그거 고려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잘하면 며칠 내로 3,200원까지는 올라올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때쯤 해가지고 비중을 좀 축소를 하더라도 손실폭을 좀 줄여서 하는 게 좋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지금 아까 추가 매수를 고려했던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네. 지금은 뭔가 어떤 걸 사놓고 묻어놓고 가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선생님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눌림목자리라든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좋은 종목입니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하시고 공략을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라도 빨리 이렇게 좀 결정을 내리고 싶은 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기다리시면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셔서 손실 축소하시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저희 전화 상담 가능한 곳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 전화 주고 계시는데요. 내 종목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전화 주시면서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개 꼭 지켜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솔브레인 홀딩스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35,000원에 비중이 10%입니다. 35,000원이면 오늘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지지난주쯤에 또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게 오늘 아주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더 수익 누려볼 수 있을지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저점 구간에서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위치에서 매수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구간에서 일단 저점을 잡아준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뭐 조금 더 쌌으면 좋았겠지만 딱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보면 올해 들어가지고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하락을 계속 해왔던 종목이거든요. 하락을 쭉 해왔던 종목이고 보시는 것처럼 7월 달에 이제 좀 급격하게 시세가 올라왔던 구간이 있어요. 요 구간요. 요런 식으로 이제 시세가 올라왔던 게 요때 이제 삼성전자가 갑자기 이제 상승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한 이틀 동안 1조 정도를 순매수했던 그래서 뭐 반도체 섹터 갑자기 막 좋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만들어줬던 모습이었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지금 반도체가 좋아지든지 어찌됐든 간에 시장 반등 나오면서 삼성전자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솔브레인도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추세대 하단 자리에서는 제가 봤을 때 괜찮은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락 트렌드잖아요. 여기서 추세를 전환을 해서 계속 상방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지금은 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응적인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36,000원 자리, 이런 자리 앞에 보시면 횡보하다가 시세가 한번 올라왔던 자리 이런 구간들이 올라오게 되면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37,000원, 36,500원 그 사이에서 매도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000원 정도 가격대 보고 계시는 솔브레인 홀딩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 또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극동유화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5,600원에 비중 20%입니다. 이 종목은 좀 손실을 크게 보고 계신 분 같아요. 지금 20% 정도 매수를 하셨는데 4,330원에 지금 현재 4,3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반등 나오면서 이 종목도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 기다려보면 매수가까지 올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극동 유화 같은 경우는 SH 에너지 화학이랑 함께 좀 그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움직여질 때 함께 좀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고요. 약간 테마 유가가 이제 좀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좀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유가가 상승이 나와줘야지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는 뭐 상승 출발했던 갭 상승 나왔던 구간까지 이제 밀려 내려왔다가 돌리기 때문에 여전히 하락 트렌드 속에 놓여 있지만 이 추세를 전환을 해주고 21선 지금 위로 올라와서 좀 안착을 해줘야 돼요. 더 이상 이제 밀리지 않고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한 4,250원 정도 이 구간을 지켜준다 면 제가 봤을 때는 방향을 위로 다시 잡아줄 가능성은 높다 생각이 들고요. 유가가 지금 한 68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오늘 보니까 아마 지금 가격대부터 해서 잔잔하게 박스권 흐름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펙이라든지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유가 뭐 계속해서 기름 증산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 하면 좀 올라가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한 70달러 정도까지는 다시 올라올 것 같고요. 한 연말까지는 한 80달러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흐름들이 나와준다고 하면 뭐 극동 유화도 충분히 한 번 정도는 시세를 좀 강하게 줄 수 있으니까 한 4,900원 정도까지 올라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한번 손절을 좀 손실폭 줄여서 손절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가 가격이 상승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손절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손실 축소하시고 나오자 전략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채팅 상담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알루코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5,400원에 비중 20%입니다. 6,200원에 절반을 매도하셨대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또 재밌게 보내주셨는데 오징어 다리 남겨놨던 것인데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시다가 6,200원에 매도를 하셨고 지금 절반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금 오늘도 5% 이상 상승을 해주니까 그냥 손실 좀 줄이고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의원님? 자, 알루코 같은 경우는 지금 알루미늄 가격이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는 아닌데 2007년도 그때 지금 고점을 좀 돌파를 하고 신고가를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알루코가 이제 국내에서 알루미늄 관련된 이 제품을 만드는 부분에서는 가장 큰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조정 나왔던 부분의 한 중심까지는 제가 봤을 때 반등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4,800원에서 4,900원 정도까지는 올라와 줄 가능성 일단 열어놓고 보시고요. 지금 알루코는 요거 말고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도 좀 엮여 있는 부분이 있고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지금 한번 LG화학이랑 뭐 이런 납품을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가 그 부분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급락이 나왔었는데 주가는 뭐 무난하게 우상향하다가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보면 사실 알루코뿐만이 아니라 뭐 조일 알미늄 하고요. 남선 알미늄. 지금 상한가 같죠. 그다음에 남선 알미늄도 있고 사마 알미늄도 있어요. 요게 지금 보면 정치 테마주로 엮여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좀 붙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루코 역시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무거운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주가 흐름 상당히 섹터 전체가 좋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번에 반등 흐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저항까지는 충분히 올라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요 박스권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구간의 중심 자리 한 4,900원에서 5,000원 정도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루코 지금 상담 도와드렸는데 유튜브에서 또 궁금한 점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서 네.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지 가능한 자리인지 질문 주셨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시세가 이렇게 아래로 꺾였다가 돌리는 걸 매수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선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올라올 가능성은 지금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제가 뭐 브런치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하락하고 조정을 받는 거와 반대로 시장이 내려가고 있지만 우상향 흐름을 완만하게 해주고 있거나 상승 트렌드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셨다면 지금 엄청나게 수익이 좋게 나오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지금 조정 후에 반등이 나오는 종목을 잡을 거냐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살 거냐라고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는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알루코를 신규로 매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신규 매수하기보다는 내려가는 종목이 아니라 상승하는 종목을 잡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위원님 그러면은 주식 브런치 또 네. 브런치 먹는 시간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서 네. 이런 얘기들도 해주시는 건가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있는데 네. 사실 시장이 급락 나오면서 이제 지지난주에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정말 사람들 공포감에 휩싸였을 때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시장이 이제 N자 상승으로 올라올 거라라고 한 이틀 전부터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그대로 지금 됐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에 힘드실까봐 수익을 낼 만한 종목들도 드렸었는데 한 2종목 다 급등이 나왔었고요. 오. 그래서 이제 뭐 최근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종목을 좀 안 드리고 싶은데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래도 시간을 내서 또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는 뭔가 이렇게 좀 보답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관점에서 이제 드렸는데 운 좋게 좀 수익이 잘 났던 것 같아요. 또 위원님 못 쉬시고 이렇게 또 열심히 브런치 먹는 시간에도 방송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말씀해드린 대로 시장이 반등 나올 거라는 예상도 해주시고 너무 여러분들 힘들어하시니까 그렇게 선의의 뜻으로 소개해드린 종목들도 상승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릴게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소통도 하시고 주식 브런치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감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0.29% 상승하고 있고요. 3,208.64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볼까요? 오늘 장 초반에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정오 때쯤부터 고점을 높여가기 시작합니다. 최고점이 3,215포인트고요. 지금 3,208포인트 정도로 잠깐 또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고요.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시장 상승하는 이유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후장 들어가면서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들은 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888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개인 그리고 기관이 149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903억 원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확인해 보시죠. 장 중에는 파란불이 훨씬 더 많았었는데요. 지금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13% 상승하면서 76,800원 정거래일보다 상승해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41% 오늘 상승하면서 10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1.37% 상승으로 445,000원으로 최근 상승세 좋고요. 카카오는 오늘 하락합니다. 0.32% 하락,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21%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네, 역시 혼조세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 SDI가 0.76% 하락하고 있고 LG화학은 최근에 많이 주춤합니다. 4.62% 하락하면서 72만 3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41% 상승하면서 21만 5,500원으로 오늘 장 초반에는 자동차 관련주들도 좋았었거든요. 현대차 이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카카오뱅크가 오늘 5.84% 상승하죠. 카카오페이 다시 한번 공모가 낮추고 상장하겠다라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88,800원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위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코스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74% 현재 구간 상승하고 있고요. 1,046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봉상의 흐름 보시면 오늘 계속해서 지금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이고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어제에 이어서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고 그 흐름이 오늘은 코스닥에서 좀 더 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1,046포인트 현재 고점이고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 나타납니다. 외국인들이 1시간 전쯤부터 519억 원 매수 물량 늘려가고 있고 개인들도 315억 원 매수해주고 기관이 670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1위부터 5위까지는 다소 좀 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 가운데 HLB가 9.01% 상승하면서 6만 500원에 오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 HLB고요.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혼조세 보여지고 있고 펄어비스 오늘 5%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는 0.25% 상승, LNF가 약보합권이고요. 알테오젠이 1.29% 상승, 시젠이 1.52%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는 정말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줬었거든요. 오늘 장 초반에 좀 부진했었고 미국 장도 좀 부진했었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오후 장 들어가면서 다시 반등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우리 시장 모습이었고 오늘은 코스닥이 좀 더 강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제약 쪽으로의 강세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좀 중소형주 그리고 폴더블폰 관련주들도 한몫했었던 오늘 시장인데 앞으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외국인들의 매수가 정말 돌아온 건지 반등이 또 나와줄지 위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시장이 반등하는 흐름은 예상대로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 한 3,200포인트 정도의 저항 자리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그 구간을 돌파를 하고 좀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평선 저항도 돌파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 지수 3,200이라는 이 포인트까지 지금 돌파를 한 상황인데 오늘 눌림이 안 나오고 양봉으로 마감을 하게 된다면 저는 내일 정도에는 눌리는 단기 음봉이 단봉으로 음봉이 하나 정도는 나와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증시가 괜찮게 상승을 하는 부분에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하면서 우리나라 환율이 조정을 좀 받는 그런 형태의 흐름이 좀 도움을 분명히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그동안 이제 미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는 계속 좋게 움직였습니다. 독일 증시나 선진국 지수들은 굉장히 좀 괜찮게 움직였던 부분들이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 매도하고 선진국 지수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번에 이제 테이퍼링 관련돼서 진행은 하되 일단 좀 더 관망을 하면서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금리 인상이랑 연계해서 보지 마라 하는 부분이 좀 더 시장에 안도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보다는 이런 위험성 자산에 시장이 좀 더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국내 증시 그리고 이머징 마켓 중국 시장이죠. 괜찮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제가 봤을 때 요 상승 흐름이 뭐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세가 단기적으로 일단 상승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 요 흐름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보시면 지금 최근에 저점부터 반등이 나온 구간, 폭, 그 다음에 다시 N자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온 폭을 계산을 해보면 지금 목표치에 도달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단봉으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이제 상승으로 추세가 반전된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게 3,300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보기는 여전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 대금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죽어 있고요. 최근 들어서 조금씩 살아나는 흐름은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반등장이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오는 부분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더 나온다면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들 만약에 수익권 들어가시거나 손절권 이내로 들어왔을 때는 분할로 좀 정리를 하셔서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해 두시고 시장이 상승으로 완전 돌파를 하고 치고 올라간다. 그럴 때는 또 그때 가서 좋은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모든 자금을 갖다가 주식으로 보유를 하고 있기에는 조금 불안한 그런 시장이니까 언제 또 시장이 조정이 또 강하게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라올 때 현금 비중 확대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비중 확대 전략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래서 그런지 뭐 글로벌적으로는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우려가 해소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네.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렇게 밝히다 보니까 네. 은행 예금들이 되게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주식에서도 또 어느 정도 팔고 지금 예금 쪽으로 많은 분들이 좀 돌아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는 주식 이 계좌와 예금 계좌의 비중 어느 정도가 좀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한 현금을 분할로,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현금을 확 다 이렇게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올라오는 거 봐가면서 뭐 종목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전략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엔 한 40% 정도는 현금으로 유지를 하신다면 네. 요번처럼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온다, 아니면 좀 급격하게 조정이 한 차례 나온다 하더라도 새로운 매수 기회로 좋은 종목들을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0% 정도는 현금 비중을 해놓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해 주셨고요. 이주연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 그때그때 궁금한 점 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감된 지수 정리하면서 저희는 종목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바로 돼 있다고 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오바이오랩 고바이오랩이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53,000원에 20%입니다. 53,000원에 20% 비중입니다. 자, 고바이오랩 바로 위원님이 상담 좀 도와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선생님 이거 오래 들고 계셨어요, 그죠? 네, 1일 초에 샀습니다. 이거 상장하시고 한참 잘 올라갈 때 그때 사셨네. 네, 사고 난 뒤부터 계속 내려가지고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이제 조금씩 오르는데 저거를 손해를 안 보고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손해를 안 보고 나올 수 있다. 뭐 가능성은 좀 열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네, 가능성이 없어요. 아니 가능성은 뭐 항상 열려 있죠, 선생님. 네. 네. 일단 바이오 주잖아요. 네. 그러면 뭐 어떤 진행하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적인 부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어떤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해준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고바이오랩도 뭐 한 차례 또 시세가 크게 나와줄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장하고 나서 저점 구간 있잖아요. 네. 그 저점 구간이 지금 딱 보면 최근에 딱 저점을 잡았던 구간입니다. 26,000원 정도. 그죠? 네네. 그래서 요 가격대만 저는 이제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추세가 지금은 보면 요 한번 올 초에 급등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내리막길이거든요. 근데 내려가는 이 강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요럴 때 이제 추세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다면 제 생각에는 뭐 조만간 한번 추세 저항 돌파하고 시세 나오는 흐름도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뭐 선생님 워낙 손실폭이 크시니까 53,000원이면 사실 여기까지는 안 올 것 같고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잘하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47,000원이나. 물론 뭐 제가 이 기업에 그 어떤 파이프라인이 있는지, 그러니까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재료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기대감으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차트상은 상방으로 좀 돌릴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딱 단기 저항으로 보이는 뭐 38,000원짜리 요 구간 뚫어내고 올라서 준다 하면 제가 봤을 때 뭐 47,000원에서 5만 원 사이까지는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추가 뭡니까 그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선생님. 추가 매수하지 말라고 해. 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네. 물론 저점 구간에서 아까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건 어디까지는 가능성이잖아요. 네네. 이런 거보다는 사실 조금 더 기업 내용이 괜찮고 저평가되어 있고 현재 시장에 좀 모멘텀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다려야죠. 선생님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세가 한번 크게 나고 나서 조정받고 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금부터도 만약에 거래량이 크게 한 차례 나와주고 추세 전환을 위로 해준다. 방향을 갖다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올려준다. 그러면 이게 뭐 한 2, 3개월 내에 올라가겠지만 그러지 못하다 했을 때는 한 6개월 정도도 더 걸릴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뭐 임상, 뭐 삼상이 가까워진 뭐 그런 파이프라인에 있다, 뭐 신약이 있다. 그러면 그게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없다 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을 좀 버텨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26,000원짜리, 그러니까 최근에 26,600원 저점을 형성했는데 요 구간은 이탈하면 안 돼요. 그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고 네네. 힘드시겠지만 지금 추가 매수해서 이거 만약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6개월, 1년 더 기다려야 되면 그때는 속이 더 터지실 거 아니에요. 그죠? 추가 매수를 할 자금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돈으로 다른 종목 사세요, 선생님.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네. 주식 브런치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저녁 8시에 주유소 방송하거든요. 서울경제TV 거기서 좋은 종목들 저희 방송국에 이제 전문가분들이 많이 알려드리니까 그런 것들 선생님 분석해가지고 한번 사보세요. 아니 그런데 저 종목도 제가 처음에 주식을 하면서 처음 산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그 방송에서 좋은 종목이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샀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이제 뭐 이런 거를 좀 살려고 하니까 겁도 좀 나고 그래서 지금 망설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보는 방송을 찾아서 챙겨보세요. 아시겠죠? 제가 AS까지 확실하게 해드릴 테니까. 네, 시청자님 너무 답답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알겠는데요. 저희가 또 다른 종목들 소개해 드리는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또 오늘 저녁이죠. 이주연 전문위원님 주유소 저녁 방송에 출연도 하시고요. 또 주식 브런치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서도 종목 상담, 종목 관련된 이야기 많이 해준다고 하시니까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이렇게 세 글자 문자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 특방으로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또 지금같이 답답한 상황 좀 저희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이주연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감 인반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